자, 2023년 지방직 9급 오늘 한자 12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 리얼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지금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굳이 한글을 제시하지 않고 한자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2번을 보시면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뭐 하려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매수한다 하는 거고 팔려고 하는 게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바꾸어야 되겠죠. 답은 쉽게 2번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매수에서 이 숫자가 이게 지금 받을 숫자가 되죠. 매자는 이제 팔매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받을 숫자와 줄 숫자의 개념 한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2017년 지방직 7급 15번에서 선생님 강의했던 거 잠시 후에 지금 캡처했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매도라는 거하고 명도 당시 2020년 지방직 7급 7번에서는 이제 명도에 대해서 나왔죠. 그때 이제 도자가 이제 건널 도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는 팔매자에다가 건널 도자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적중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알력입니다. 알력. 2016년 국가직 9급 9번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 알력과 관련돼서도 또 한번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답은 쉽게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이 지금 쌤이 설명하는 2번, 3번과 관련된 내용을 자 리뷰 강의, 에어클래스 쌤 강의했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도 이 지방직, 국가직 출제 경향을 봤었을 때 특히 올해 2022년은 그 행정 전문 관료를 이제 채용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한자, 최근 이 세대들이 이 대부분 한자가 약하다라는 걸 출제 교수님들이 잘 알고 국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단 기본적인 모든 이 공문서라든가 우리가 전부 다 이 한자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해나가기가 힘들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보통 2개, 그 다음에 사자성어 하나, 그리고 2개, 3개, 3개가 나오면은 15점 분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방대한 한자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일단 기출,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게 한 70회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만 다 정리하고 이해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기출에 나오는 걸 확실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밑줄 중에 한자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붙이겠다. 이거는 지금 제시하죠. 토의에 뭐를 붙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부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붙자가 바로 붙을 붙자, 뭐를 붙이다 붙자가 되는 것이죠. 왼쪽에 지금 부수를 보시면 언덕부자, 자부변자가 보이죠. 언덕부, 자부변자고 그 다음 오른쪽이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었죠. 이게 줄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언덕이 있다는 얘기죠. 언덕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게 능선이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덕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옆에 주고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산이 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의할 때 이 부자는 붙일 부자가 되는데 바로 부수가 언덕 부자가 보이고 그 언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 능선으로 뭔가 준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언덕부와 줄부자가 합쳐지는 거 그걸 꼭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논의할 의자가 되는 의논하는 의자, 그럼 말씀 의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붙이겠다, 토의에 붙이겠다, 부의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공무원으로서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 부의하겠다. 그래서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하라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라고 지시했다.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걸 명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명도라는 걸 알고야 돼요. 명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 건물 그 다음에 뭐 토지 그 다음에 선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도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토지, 선박을 매수인에게 이렇게 넘겨줄 때 여러분 명자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밝을 명령이 돼야 되겠죠. 뭔가 투명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밝을 명자가 당연히 보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널 토자가 되겠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이거를 팔려고 할 때 결국은 이제 돈을 받고 이 물건을 지금 넘겨줄 거 아닙니까? 건널 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건너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왼쪽에 삼수변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명도라는 것은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이렇게 주거나 맡기는 걸 갖다 그게 명도라고 하는데 지금 밑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게 이게 명도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나왔죠. 명도의 의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결정했다.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징자가 바로 부를 징자가 되는 것이죠. 부를 징자가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구자가 이제 구할 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징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누가 불러요? 왼쪽에 바로 두인변, 사람인이 나오죠.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은 여기 임금 왕자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칠복자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두인변이 있고 임금 왕이 있고 칠복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있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징자를 잘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부를 징자가 되는데 이 징자가 어디서 쓰이느냐면 우리가 뭐를 징수한다 하죠. 징수. 그 다음에 뭐 징발한다라고 하죠. 그때 이 징자가 되는데 그럼 이 부를 징자를 요때 징수에서 징발에서 징을 써야 되는데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걸 이제 부를 징이라고 하는데 징수, 징발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임금이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 아닙니까? 백성에게 바로 부른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돈, 곡식 따위를, 세금 따위를 내놓으라고 임금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은 칠복자, 친다는 이야기죠. 감옥에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징자가 부를 징자. 임금이 사람에게 바로 뭐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내놓지 않으면은 칠복자 쳐버린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인변하고 그다음에 임금왕자하고 칠복자가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를 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자가 바로 이제 구할 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징구한다라는 거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뭐 징구한다. 그 다음에 뭐 징수한다, 뭐 징발할 때 이 부를 징자 등한다는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산자가 이 산자가 뭐를 셀 산자 새알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입자는 덜 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셀 산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려면은 부수가 바로 이게 대나무 죽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쫙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 숲은 너무나 울창해서 이거를 새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나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이 대나무가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렇게 새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셀산자에서는 부수가 풀초자가 아니라 이 대나무 죽자가 들어갔다라는 꼭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셀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새알려서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들입자. 그게 이제 산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입은 요거는 특히 이 셀산자에서 요거 풀초자가 아니라 대나무 죽자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서 이 푸자가 이제 푸칠 푸자가 되는데, 이 푸칠 푸자에서 우리 사자성어에서 이제 푸칠 푸자가 주로 들어가는 거, 그 두 개만 좀 외워 놓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 아시죠? 이 부화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화내동. 이 푸자가 바로 이게 푸칠 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자가 이제 하할 하자. 그 다음에 이거 내자가 이제 우레 내자. 그 다음에 동작 한 가지 동작이. 그 부화내동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걸 이제 부화내동이라 하죠. 이때 이제 이 푸자가 푸칠 푸자 들어간다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강부회라는 이 사자성어도 알아야 되죠. 견자가 이끌 견자고, 강자가 강할 강자,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이제 붙일 부자가 되죠. 그 다음에 해자가 이제 모일 해자가 되죠. 경강부회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가져다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 그걸 경강부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은 알아야 됩니다. 경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가져다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 그걸 경강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7번 한자도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별표 처리.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많은 고통을 감수한 결과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감수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인데,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쉽죠. 달감자. 이거는 뭐 쉽고요. 숫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지금 두 개로 보이죠. 1번하고 1번에만 보이는 있는 지금 여기 부수 제방변자라고 하죠. 이 부분 제방변자. 이때까지 부수 공부 많이 하셨죠. 제방변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손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제방변자가 바로 손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방변 손숫자가 들어가면 이 숫자는 바로 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합시다.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앞으로 14회분 기출 남았는 거는 30분씩만 특강해도 다 마무리됩니다. 어디서 시험에 나올 줄은 모르지만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도 마찬가지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방변 손숫자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준다는 의미고, 그 제방변 손숫자가 없으면은 2번하고 4번에 있는 이 4번이 바로 제방변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는 바로 받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합시다. 손숫자 제방변이 있으면 손으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게 줄 숫자고, 손숫자 제방변이 없을 때는 그것은 이제 받을 숫자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많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그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손숫자, 제방변자 들어간 줄 숫자를 쓰면 안 되고, 제방변이 없는 받을 숫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일단 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리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수업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에 이제 있는 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만연을 찾아야 되는데요. 2번에 있는 만연, 이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4번에 있는 만연을 할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2, 4번에서 연자는 똑같게 나와 있고 만자만 지금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2, 4번의 그 만자를 바로 우리는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어적인 의미를 먼저 해보는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만연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코로나19가 2년, 근 3년 동안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나, 자, 굉장히 지금 제가 목소리나 빠르기를 차분하게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지어 있는 그걸 만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염병 나쁜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만연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만자는 여러분 5주 이외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풀초자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풀초자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초두머리 풀초자.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게 바로 우리 풀초자가 이렇게 또 쓰기도 하죠. 요게 이제 풀초자죠. 자, 이거 영화를 빨리 생각합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전염병이 막 이렇게 만연되어 있을 때 민초들은 산에 가서 막 약초 같은 거 막 캐고 거기에 뭐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서 산에 막 약을 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빨리 그거를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그 만연할 때 풀초자를 빨리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죠. 영화를 생각하세요. 사극 같은데. 그 풀초자 풀초자가 부수가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둥굴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둥굴이 풀이 막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둥굴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풀을 생각하고 그게 막 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둥굴만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자는 지금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늘릴 연자라고 하는데 부수는 바로 민책파찜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민책파찜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은 바로 이렇게 쓰죠. 요거는 이제 늘릴 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릴 연자.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이 바로 만연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널리 번지어 퍼졌다는 이야기죠. 널리 번지어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풀초자를 꼭 생각하면 됩니다. 전염병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풀초자가 보이는 것이 2번입니까? 4번입니까? 자, 빨리빨리 생각하세요.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기출은 교수님이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그래야 합격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번에 있는 그 만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2번에 있는 만자를 잘 보세요. 부수가 뭐가 보입니까? 빨리 왼쪽에 있는 이게 뭐가 보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바로 삼수변이 보여야 되겠죠. 요 지금 2번에 있는 이 만자는 부수가 지금 삼수변, 물숫자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른쪽은 거의 지금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바로 요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다시 쓸게요. 다시. 2번의 부수는 삼수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 다음에 연자는 똑같이 이제 바로 지금 늘릴연 또는 끌연자가 되죠. 민책받침 쓰는 거는 그대로 똑같고요. 민책받침은 똑같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 삼수변이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펀하다 하죠.
우리가 이제 어디 진흙 같은 데 밟아가 이제 발이 들어가면은 질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요거는 이제 삼수변이 들어가면은 바로 질펀할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자는 똑같이 이거는 이제 늘릴 연 또는 뭐를 끌어나간다는 얘기죠. 끌연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연한다라는 할 때 이 만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질펀할 만자에 연자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들어가면은 단어 찾을 때 바로 부수를 뭐를 찾아라. 빨리 대답하세요. 헷갈리면은 물을 찾아야 됩니까? 풀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풀을 찾고. 그러면 이제 이 질펀할 만자에 끌연자가 됐을 때 이 만자는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전염병은 풀초자를 생각하시고 아니면 질펀할 만자는 어디에 주로 쓰느냐면은 여러분 방만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방만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만하다. 이게 질펀할 만자도 되기도 하고 이게 또 흩어질 만자도 되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다. 흩어질 만자도 되기도 합니다. 질펀할 만자, 흩어질 만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방자가요. 이제 만자가요. 그 방만할 때 만자, 요때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 놓을 방자 아시죠? 방만하다 할 때. 자, 놓을 방자는 요렇게 쓰죠. 바로 부수는 오른쪽에 있는 바로 둥그를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자가 바로 흩어질 만자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방만하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한번 글짓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뭐뭐가 방만하다 어떨 때 주로 씁니까? 여러분 아무나 한번 빨리 예시를 한번 달아보시죠. 요때 이제 만자가 기출해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방만할 때 이 만자. 자, 여러분 방만하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글짓기 한번 해보시죠. 그게 제일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딱 30분, 10분만 남으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뭔가가 흩어져 있을 때,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지난 5년 동안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다한 어떤, 너무 이 국민의 세금을 너무 방만하게, 뭐, 이 재정을 썼죠. 방만하게. 자, 그러면 그게 방만하게 썼다라는 것은 질펀하게 물 쓰듯이 썼다는 이야기죠. 방만하게 돈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막 그냥 마음대로 썼다는 이야기죠. 방만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물 쓰듯이 질펀하게 흩어지게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뭔가 옹골차게 써야 되는데 막 흩어지고 막 물 쓰듯이 그러게 이게 삼수변이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의 명쾌한 강의가 이해됐으면 요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자는 전염병일 때는 풀초자. 그 다음에 뭔가 방만하게 뭔가를 썼다. 흩어지게 썼다. 그때는 삼수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하고 깔끔하게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 자료 14페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한자 공부는 이렇게 한다. 자, 요 의미 봅시다. 강정이라고 이렇게 주죠, 그죠? 이 강자가 바로 잡을 강자가 되는데, 요걸 외우는 방법이, 그 부수가 이제 바깥에 있는 이걸 이제 튼 입구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자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죠. 자, 임금이 상자방에 들어가서 바를 정자가 오른쪽에 되어 있죠. 바르게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존재가 되려면은 행동이나 모든 정신적 부분이 바르게 고쳐져서 국민을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바로 모든 행동의 어떤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반드시 이끌어가려면은 바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이런 모습 안에 임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반듯한 이런 상자방 안에 들어가서 바로 임금이 바로 이렇게 그 가게의 어떤 규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갖춰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강정, 바로잡아, 고침이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가 학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클학자가 되기도 하고, 둘레각자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클학자로 많이 쓰이죠. 이 클학자는 부수가 바로 음호, 지포로 많이 쓰이죠. 이 부분이죠. 이게 지포죠. 요 지포 안에다가 이제 둘레 각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바로 둘레 부분을 항상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되겠죠. 집 안쪽에 둘레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포 안에, 집 안에 둘레를 바르게 고쳐간다. 그래서 잘못을 널리 바로잡아 고쳐간다. 그래서 강정이라는 거하고 학정이라는 거 같은 뜻입니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요 학정이라는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요 학정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선생님 적어놨죠? 쿠들학자죠. 당연히 쿠들학자는 부수가 왼쪽에 돌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 굳어간다. 그래서 이 학정은 돌석자가 들어가 있는 쿠들학정의 학정은 여러분 뭐를 학정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꼭 결단하에서 틀림없이 정하는 걸 갖다 학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그 학정하고 그래서 결단해서 뭐를 정한다는 이 학정하고 이 학자가 다릅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중상이라는 거 있죠. 우리 뭐 중상 비방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운데 중에서 상처 상자가 됩니다. 중상.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비방이라는 게 있죠. 헐뜯을 비자에 헐뜯을 방자가 되죠. 다 남을 헐뜯으려면 말로 해야 되죠. 다 부수가 말씀 원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상 그 다음에 비방 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등하죠. 칠가자니까 당연히 부수가 풀초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도 당연히 풀초자가 들어가죠. 갈등. 그 다음에 이 갈등하고 똑같은 게 바로 알력이라는 게 있죠. 바로 삐끗거릴 알자에 삐끗거릴 역자가 되는데 둘 다 부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바로 수레긋자가 되는 거죠. 수레긋자에다가 삐끗거릴 알자는 뒤에가 이제 보면은 숨을 언자죠. 이 차도 그렇잖아요. 수레도 그래서 항상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삐끗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레가 항상 삐끗거린다. 그래서 알력에서는 양쪽에 수레 긋자 부수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등, 알력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부자 당연히 손수자가 들어가죠. 돌부자에 뽕나무 상자가 되죠.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부상이라는 게 뭐냐? 1번 해가 돋는 동쪽 바다. 그 다음에 2번 중국 전설에서 동쪽 바다 속에 해가 뜨는 곳이 있다고 하는 나무. 그래서 뭔가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부상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말이 함지라는 게 있어요. 함지. 이 함자는 바로 이 개술자와 그 다음에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개술자는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모찌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함지라는 것은 동쪽 양곡에서 돋은 해가 질 때 그곳으로 돌아간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갖다가 우리가 함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는 것을 말하고 부상은 떠오르는 걸 말하죠. 함지는 지는 것, 부상은 떠오르는 것. 그래서 뭐 부상한다는 말은 잘 아는데 우리가 이 함지의 의미를 뜻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맥락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상, 함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두 한자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고르라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강정하고 학정은 바르게 고쳐 나간다. 그런 말이고 학자 조심하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상은 떠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함지는 깔아앉는 거니까 이건 대립적 관계고 중상, 비방이 같은 말이고 갈등도 알력도 같은 맥락이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죠. 1, 3, 4는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2번만 반대어 의의가 된다는 얘기죠. 한자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왜? 기출되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9번 문제 잘